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치는 순간 61년을 살며 쌓아온 모든 철학이 무너졌어요. 교단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쳤고 퇴직 후에는 조용히 사는 게 미덕이라 믿었지만 그 흙 묻은 손끝의 온도는 제가 알던 모든 규칙을 비웃고 있었어요. 정원에서 올라오는 축축한 흙냄새와 섞인 그의 체온이 코끝을 스쳤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늦은 계절이라고 해서 꽃이 피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 모자 가장자리에 맺힌 이슬, 삽질할 때마다 드러나는 팔뚝에 선 그 모든 게 저를 흔들었고 심장은 조용히 그 리듬을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 이름도 모르는 남자였지만 제 안의 무언가는 이미 그를 알아보고 있었죠. 쓰다 남은 커피를 버리러 나왔을 때 그가 처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꽃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낙엽처럼 부드러웠고 손에 든 노란 금잔화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그 꽃을 바라보다가 네, 예쁘네요 라고 겨우 대답했고 그가 환하게 웃으며 화분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손끝이 스치는 순간 그의 손가락에 묻은 흙의 축축한 감촉과 손바닥의 뜨거운 온기가 동시에 전해졌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고 왜인지 숨이 짧게 끊겼죠. 정주호라고 해요. 여기 정원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창가에 놓인 금잔화를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꽃잎을 만질 때마다 그의 손끝이 떠올랐고 흙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퇴직 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원 쪽 창문을 열었을 때 그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 단순한 제스처에 얼굴이 뜨거워졌고 급히 커튼을 닫았지만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죠. 거울을 보니 제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60살 여자가 이럴 수 있나 싶어 혼자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그가 계단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덥죠? 요즘 날씨가 이상해요. 그가 건넨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옆을 지나쳤는데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커피 좋아하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단지 안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가 보온병에서 따라준 커피를 마셨어요. 미지근한 온도였지만 묘하게 달콤했고 그가 선생님이셨다면서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단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그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저는 네, 30년 했어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대단하시네요. 저는 평생 흙만 만졌는걸요. 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웃었고 저는 그 손을 따라 시선을 옮겼어요.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 손톱 밑에 낀 흙,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하지만 그 손이 꽃을 다룰 때는 놀라울 만큼 섬세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생명을 돌보는 거잖아요. 제 말에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고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아이들을 돌보셨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고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아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커피 잘 마셨어요. 작업 열심히 하세요. 너무 급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제 등 뒤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야 가슴을 쓸어내렸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상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죠.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이웃과의 대화였을 뿐인데 온몸이 뜨거웠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서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창밖을 보니 그가 다시 일을 하고 있었고 땀에 젖은 티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죠.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커튼을 확 당겨버렸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무언가 더 깊고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을 떠올리며 제 심장이 조용히 불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창문 앞에 서게 됐어요. 커피를 마시는 척 화분에 물을 주는 척 하면서 정원에서 일하는 그를 몰래 지켜봤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를 사로잡았고 삽을 들 때의 팔 근육, 모자를 벗을 때 드러나는 이마의 땀, 무릎을 꿇고 꽃을 심을 때에 집중한 표정 모든 게 제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어느 날은 그가 셔츠를 벗고 일하는 걸 봤는데 햇빛에 그을린 등과 허리선이 드러나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급히 창문을 닫았지만 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았죠.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그의 몸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낯설었고 부끄러웠어요. 61살 여자가 50대 남자를 이렇게 의식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고 그를 볼 때마다 아랫배가 조이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친구 은하의 카페에 갔을 때 그가 거기 있었어요. 은하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죠. 서영 언니 여기 앉아요. 주호 씨랑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은하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그가 선생님 커피 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였고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 불편했죠. 은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 둘만 남았어요. 요즘 정원 어때요? 꽃 잘 자라나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요. 선생님이 물 잘 주시는 거 봤어요. 저를 지켜봤다는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고 저는 컵을 들어 입술을 적셨어요. 그냥 지나가다 보이더라고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웃기만 했죠. 저도 선생님 자주 봤어요. 창가에 서 계시는 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웠어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혹시 저보고 계셨어요? 장난스러운 어조였지만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니에요, 그냥 풍경을 본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그걸 알아챘을 거예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웃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은하가 돌아왔고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냥 꽃 얘기요. 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의 시선이 제게서 떠나지 않는 걸 느꼈어요. 카페를 나올 때 그가 문을 열어줬고 지나가는 순간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스쳤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의도였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온몸에 전류가 흘렀고 집까지 가는 내내 그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 웃음, 시선, 손끝의 감촉 모든 게 뒤엉켜 머릿속을 채웠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을 했지만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고 몸은 더 원하고 있었죠.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61살 여자의 눈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누군가의 눈이었죠. 무서웠지만 동시에 짜릿했고 저는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창밖을 보니 정원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가 혼자 남아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정원 입구에 섰을 때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가워 보였고 저는 산책하려고요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가 도구를 내려놓고 다가왔고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 흙이 묻은 뺨,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그는 계속 다가왔어요. 선생님 혹시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얼른 돌아섰어요. 늦었네요. 들어가야겠어요. 도망치듯 계단을 올라갔고 뒤에서 그의 시선이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방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고 온몸이 뜨거웠죠. 조금만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손을 뻗었다면 제가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확신이 없었고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을 때 정원의 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제 심장만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오랜만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퇴직 기념으로 받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고 하나씩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죠. 그러다 낯익은 필체를 발견했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 작은 글씨로 이름이 써져 있었어요. 정주호. 심장이 멈췄고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선생님, 저는 학교 정원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매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시는 소리를 들으며 일했어요. 목소리가 참 좋으셨어요. 언젠가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네요. 선생님 덕분에 이 학교 다니는 게 행복했어요. 손이 떨렸고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랬구나. 우리는 이미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지 못했을 뿐 그는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사진첩을 뒤적이다 학교 정원 사진을 찾았고 흐릿하지만 멀리 한 남자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젊었지만 분명 그였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재회였다는 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편지를 꼭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20년 전 그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문득 그가 보고 싶어졌고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어요. 그가 작업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죠. 저는 편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정원에서 그를 찾았어요. 막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저는 편지를 내밀며 물었어요. 이거 당신이 쓴 거죠? 그의 표정이 굳었고 천천히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웃었죠. 기억하고 계셨구나. 아니요, 방금 찾았어요. 제 대답에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매일 창문 너머로 지켜봤고 목소리 듣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전 그냥 정원사였고 감히 말을 걸 수 없었죠. 그의 고백에 숨이 막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왜 이제 와서 말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그가 다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이제는 선생님도 아니고 저도 더 이상 젊지 않으니까요. 솔직해져도 되잖아요.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뺨을 스쳤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뜨거운 손바닥이 피부에 닿자 전류가 흘렀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선생님도 저 의식하고 계시잖아요.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닿았고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틀렸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웃었죠. 거짓말 마세요. 매일 창가에서 저 지켜보는 거 다 알아요. 어제도 카페에서 얼굴 붉어진 거 봤고요. 들켰다는 수치심과 동시에 짜릿함이 밀려왔고 저는 눈을 떴어요.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고 입술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거리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이러면 안 돼요. 겨우 말을 꺼냈지만 그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왜 안 돼요? 우린 둘 다 어른이고 자유로운데요. 그의 논리가 맞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고 그의 손길을 원하고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 주세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그는 아쉬운 듯 손을 내렸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선생님, 저 기다릴 수 있어요. 20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는 괜찮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그의 시선이 따라왔고 방문을 닫은 후에도 손이 떨렸어요. 거울을 보니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가 만진 자리가 아직도 뜨거웠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그의 고백, 손길,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몸은 더 원하고 있었어요. 20년을 기다렸다는 말이 계속 반복됐고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싸우는 건 무의미했고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정원의 불빛이 보였고 그가 혼자 남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천둥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어요. 전기가 나가며 복도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저는 핸드폰 불빛으로 겨우 현관문을 찾았죠. 밖에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가 서 있었어요. 흠뻑 젖은 채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혼자 계신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였고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머리에서 흐르는 물방울이 턱선을 따라 목으로 흘렀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들어오세요. 젖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그가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고 오직 우리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보였고 손전등 빛이 벽을 비추며 흔들렸죠. 수건 가져올게요. 저는 욕실로 향했지만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선생님. 낮고 간절한 목소리였고 저는 멈췄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 고백에 대해서요.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고 저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 등이 벽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저도. 당신이 좋아요.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 말에 그가 천천히 다가왔고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따뜻했고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당신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숨결이 느껴졌어요. 이제 키스해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드럽게 입술이 닿았고 세상이 멈췄어요. 길지 않은 키스였지만 충분했고 20년을 기다린 마음이 전해졌어요.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고마워요, 서영 씨. 저도 고마워요, 주호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고 밖에서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앉으실래요?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제가 말했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고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손전등 하나로 비추는 어둠 속이었지만 왠지 아늑했어요. 차를 건네며 나란히 앉았고 컵을 든 우리 손이 살짝 닿았어요.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심장이 뛰었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왜 웃으세요? 그냥 이 상황이 신기해서요. 예순이 넘어서 이렇게 설레는 것도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50 넘어서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손을 잡았고 그도 꽉 쥐어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고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천둥이 가끔 울렸지만 우리는 평화로웠어요. 주호 씨. 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천천히 가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우린 이미 충분히 기다렸으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았죠. 그래요, 천천히 가요. 서로를 알아가면서요.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앞으로 저를 피하지 말아요. 창문 너머로만 보지 말고 직접 만나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고 들킨 게 부끄러웠어요.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매일 창가에 서 계시는 거 다 봤어요. 창피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가 웃으며 제 손을 내렸어요. 왜요? 귀여운데요. 저도 일부러 그쪽을 자주 받는걸요. 그 고백에 웃음이 터졌고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웃다 보니 긴장이 풀렸고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직접 만나요. 매일 아침 같이 커피 마셔요. 좋아요. 그럼 제가 매일 커피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당신은 일하러 가야 하잖아요. 그럼 교대로 해요. 하루는 제가, 하루는 선생님이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함께하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곳들에 대해서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정원의 꽃들이 빗물을 머금고 빛나고 있었어요. 예쁘죠? 그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예뻐요. 당신이 가꾼 정원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가꾸는 정원이에요. 그 말이 왠지 우리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함께 가꿔가는 사랑, 천천히 자라나는 관계, 비를 맞고도 더 아름다워지는 꽃처럼요. 주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제 인생에 와줘서요. 외로웠던 시간들을 끝내줘서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서영 씨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포옹했고 이번에는 더 길고 깊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참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고 갑자기 환해진 불빛에 눈을 감았어요. 불이 들어왔네요. 그가 말했고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둠 속이 더 친밀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가봐야 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조금만 더 있어요. 비도 완전히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아직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는 다시 앉아서 차를 한 잔 더 마셨어요. 이번에는 불을 켜고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 햇빛에 그을린 피부, 흙 묻은 손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뭘 그렇게 봐요? 그가 부끄러운 듯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멋있어서요. 당신의 모든 게 좋아요. 저도 선생님이 아름다워요. 특히 웃을 때요. 그 말에 웃음이 났고 그도 따라 웃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때쯤 그가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알았어요. 조심히 가요. 현관까지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포옹했어요.
오늘 밤 잊지 못할 거예요. 그가 속삭였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꿈에서도 만나요. 그가 계단을 내려가고 저는 문 앞에 서서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을 때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정원을 보니 빗물에 씻긴 꽃들이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 웃음,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밤 저는 61년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밤을 보냈고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그가 이미 정원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서둘러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으니까요.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정원으로 내려갔고 그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서영 씨. 좋은 아침이에요, 주호 씨.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고 아침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어젯밤 잘 잤어요? 그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저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는 눈을 마주치며 웃었고 손을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보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당당했고 행복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가 물었고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좋아요. 뭐 먹을까요? 서영 씨가 좋아하는 거요. 그럼 파스타 어때요? 완벽해요.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마셨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결국 그가 일을 시작해야 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봐요. 네,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짧게 포옹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날 밤의 고백이 우리를 바꿔놓았고 이제 우리는 진짜 시작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어요. 천천히 눈을 뜨니 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잘 잤어요? 목소리가 아침 공기처럼 상쾌했고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몸이 나른했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솔직하게 말했고 그가 웃으며 이마에 키스했어요. 왜요? 아름다웠는걸요. 그 말에 심장이 녹았고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그가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고 그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커피 사올게요.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요.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현실이 밀려왔어요. 어젯밤 일이 꿈 같았지만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죠. 거울 속 얼굴엔 밤의 기억이 살짝 남아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더듬으며 미소 지었고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고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죠. 30분 후 그가 돌아왔고 손에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요. 제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게 묘하게 감동적이었어요. 함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깥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어제 심은 꽃들이 빗물을 머금고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예쁘죠? 그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가꾼 거니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가꿀 거예요. 그 말에 심장이 따뜻해졌고 손을 잡았어요. 주호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원하는 대로요. 전 선생님 곁에 있고 싶어요.
이웃으로든 친구로든 아니면 연인으로요? 제가 먼저 말했고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감히 제가 그런 말을. 나이 들어서 뭘 감히 못해요. 우린 이미 선 넘었잖아요. 대담한 말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진심이었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고 그럼 제 여자친구 해주세요라고 속삭였어요. 61살의 여자친구라는 말이 우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그날 오후 친구 은하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주호 씨랑 무슨 일 있어? 오늘 카페 왔는데 얼굴이 완전 피어났더라. 걱정 반 궁금증 반인 목소리였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사귀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은하의 비명이 터졌어요. 뭐라고?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거야? 쏟아지는 질문에 웃음이 났고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어젯밤 일은 빼고요. 언니 진심이야? 후회 안 해? 은하의 진지한 목소리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같아. 그럼 축하해.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은하의 축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통화를 끊은 후 창밖을 봤어요. 정원에서 일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고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가 입모양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고 저도 같은 말을 입모양으로 돌려줬죠. 그날 밤 그가 다시 제 집에 왔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어요. 어제처럼 급하지 않았고 부드럽고 깊었어요. 집 안 곳곳에 우리의 자취를 남겼고 새벽녘에야 잠들었어요. 며칠 후 단지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됐어요. 함께 걷는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이죠. 몇몇은 수군댔지만 대부분은 축하해줬어요. 보기 좋네요. 두 분 다 행복해 보여요. 어느 할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주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이제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봄이 완전히 찾아왔고 단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주호가 기획한 이웃과 함께하는 정원 만들기였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씨앗을 심었죠. 저도 참여했고 작은 삽을 들고 흙을 파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여기 심으세요. 한 아이가 씨앗을 건네며 말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었어요. 흙으로 덮고 물을 주는 동안 주호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잘하시네요. 타고나셨어. 그의 칭찬에 웃음이 났고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행사가 끝난 후 아이들이 선생님, 이 꽃 언제 피어요? 라고 물었어요. 주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어요. 이건 여름에 피는 꽃이야. 해바라기처럼 크고 노란 꽃이 필 거예요. 그때까지 매일 물 주고 돌봐야 해. 아이들이 신나서 약속했고 주호는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식물을 돌보는 태도, 모든 게 다정했고 따뜻했어요. 이런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게 자랑스러웠죠. 저녁에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주호가 야채를 썰고 저는 밥을 지으며 국을 끓였어요. 부엌에서 함께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웠고 마치 오래 함께 산 부부 같았어요. 맛있겠다. 냄새만으로도 배불러요. 그가 웃으며 뒤에서 껴안았고 턱을 제 어깨에 얹었어요. 심장이 따뜻해졌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10분만 기다려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하죠? 장난스러운 목소리였고 손이 허리를 감쌌어요. 밥 타요. 웃으며 말했지만 몸은 그에게 기대고 있었죠.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어요. 별 내용 없는 드라마였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주호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서영 씨, 응? 행복해요? 그의 질문에 눈을 떴고 그를 바라봤어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이게 꿈은 아닐까 싶어요. 솔직한 고백에 그가 미소 지으며 입맞춤을 했어요. 부드럽고 깊은 키스였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사랑도 이 순간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상처, 외로웠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를 만나 치유받은 것들에 대해서요. 주호는 이혼 후 10년간 혼자 살았고 저는 퇴직 후 의미를 잃고 방황했었죠. 우리 참 비슷해요. 제가 말했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본 것 같아요. 같은 외로움을 겪은 사람끼리는 통하나 봐요. 손을 맞잡고 누워 있는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작은 상자를 건넸고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작은 꽃 모양 펜던트였고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죠. 직접 만든 거예요? 놀라서 물었고 그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나무 조각이 취미거든요. 서영 씨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그가 직접 목에 걸어줬어요. 거울을 보니 꽃이 쇄골 위에서 빛나고 있었고 완벽했어요.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평생이요?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고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평생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고 이전보다 더 깊고 뜨거웠어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나눴고 새벽녘에야 땀에 젖은 채 잠들었죠. 꿈속에서도 그가 있었고 행복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고 정원은 다시 새로운 꽃들로 가득 찼어요. 주호가 심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를 끓였어요. 이제 매일 아침 이게 루틴이 됐죠. 차를 끓여 정원으로 가져가면 주호가 작업을 멈추고 함께 마셔요. 때로는 말없이 앉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는데 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영 씨, 저랑 같이 살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차를 흘릴 뻔했고 그를 쳐다봤어요. 진심이에요? 네. 어차피 매일 같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함께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61살의 동거라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수순 같기도 했어요. 주변에서 뭐라 할 텐데요. 상관없어요. 우리 행복하면 그만이죠. 그의 당당함에 용기가 났고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같이 살아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포옹했어요. 한 달 후 주호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됐고 옷장에 그의 옷들이 걸렸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첫날 밤 함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나 싶어요. 저도요. 마치 원래부터 이랬던 것처럼 편해요. 손을 잡고 누워 있는데 그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사랑해요, 서영 씨. 나도 사랑해요, 주호 씨. 그 고백과 함께 부드럽게 입맞춤을 나눴고 따뜻한 포옹 속에서 잠들었어요. 함께 사는 일상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주호는 정원으로 가고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었어요. 점심에 만나 간단히 식사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나눴죠. 밤에는 소파에서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했고 외롭지 않았어요. 60년을 살며 처음으로 진정한 동반자를 찾은 기분이었죠. 어느 가을 오후 은하가 집에 놀러 왔어요.
언니 완전 달라졌어. 얼굴에서 빛이 나. 그녀가 웃으며 말했고 저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래? 행복해서 그런가 봐. 보기 좋아. 주호 씨도 완전 사람 됐더라. 예전엔 무뚝뚝했는데 요즘은 늘 웃고 다니잖아. 은하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고 창밖을 보니 주호가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꽃을 돌보는 모습이 여전히 멋있었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죠. 언니 혹시 결혼 생각은 없어? 은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고 글쎄 아직 그런 얘기는. 왜? 이미 부부처럼 사는데 종이 한 장 차이잖아. 그녀의 말이 맞았지만 결혼이라는 단어는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 실패한 경험도 있고 이 나이에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주호와 공식적인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 주호한테도 물어봐야 하고. 그래, 서두를 필요는 없지. 그냥 언니가 행복하면 돼. 은하가 떠난 후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 형식이 필요할까요? 답을 찾지 못한 채 주호가 들어왔고 작업복을 입은 채 미소 지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가 다가오며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하가 결혼 얘기를 꺼내서요. 우리 결혼할 필요 있을까요?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고 천천히 제 옆에 앉았어요. 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종이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신과 공식적인 가족이 되고 싶기도 해요. 솔직한 고백에 그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결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서영 씨가 원한다면 기꺼이 할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급할 건 없잖아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원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마음이 편해졌고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어요. 결혼 증명서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이미 하나였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있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어요. 정원은 고요해졌지만 주호는 여전히 매일 나가 흙을 만지고 내년을 준비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들고 나가곤 했고 함께 앉아 겨울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내년 봄에는 뭘 심을 거예요? 제가 물었고 그가 생각에 잠기며 대답했어요. 튤립 어때요? 서영 씨 좋아하시잖아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다 기억해요. 그 말에 심장이 따뜻해졌고 손을 꽉 잡았어요. 어느 추운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정원이 하얗게 덮이고 있었고 주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같이 나가볼까요? 이 추운데요? 낭만적이잖아요. 웃으며 따라 나갔고 눈 속에서 함께 걸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정원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고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졌어요. 아름답죠? 그가 말했고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눈 속에서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더 아름다웠고 저도 모르게 입맞춤을 나눴어요. 눈 속에서의 키스는 특별했어요. 차갑고 상쾌했으며 세상이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집 들어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걸었어요. 집에 돌아와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 함께 마셨고 벽난로 앞에서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어요. 주호가 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행복해요, 서영 씨. 나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앉아 눈 내리는 밤을 보냈어요. 이듬해 봄 약속대로 튤립이 피었어요. 빨강, 노랑, 분홍 형형색색의 꽃들이 정원을 가득 채웠고 저는 주호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예쁘죠?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가꾼 거니까요. 우리가 함께 가꾼 거예요. 서영 씨가 매일 물 주고 돌봤잖아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났고 손을 잡았어요. 그때 주호가 무릎을 꿇었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심장이 멈췄고 숨을 참았어요. 서영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종이로 평생을 약속하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할게요. 당신과 평생 함께 할게요. 그가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고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모였는지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은하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죠. 그날 튤립 만발한 정원에서 우리는 약혼했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만 초대했고 정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렸어요. 주호가 직접 장식한 꽃아치 아래 서서 서약을 나눴고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반지를 끼울 때 손이 떨렸지만 주호의 손이 꽉 잡아줬고 안심이 됐어요. 키스를 나눴을 때 세상이 축복하는 것 같았고 행복했어요. 피로연에서 은하가 축사를 했어요. 서영 언니, 주호 씨 정말 축하해요. 늦은 계절에 만난 사랑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 것 같아요. 평생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날 밤 신혼여행 대신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거실에 앉아 결혼 사진을 보며 웃었고 드디어 부부가 됐네요 라고 주호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예순의 신부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최고의 신부예요. 그 말과 함께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눴고 손을 잡고 침대로 향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따뜻한 포옹 속에서 잠들었고 행복한 꿈을 꿨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떴어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고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주호 씨. 응? 고마워요. 내 인생에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서영 씨 만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다시 포옹했고 창밖의 정원을 바라봤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계절이 다시 바뀌어 가을이 왔고 결혼 1주년이 됐어요. 주호가 또 튤립 구근을 심었고 내년 봄을 기약했어요. 저는 그 옆에서 물을 주며 생각했어요. 늦은 계절에 만난 사랑이지만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고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고 저는 주호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웃었고 바람꽃의 계절 속에서 영원을 약속했어요. 함께 걷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손을 잡고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우리는 70대가 됐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사랑은 여전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산책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서로를 향한 애정도 식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튤립이 만발한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주호가 말했어요. 후회 없죠? 단 한순간도요. 당신과 보낸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고 주름진 얼굴이 햇살처럼 빛났어요. 저도요. 서영 씨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포옹했고 여전히 심장이 뛰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늙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졌죠.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주호가 속삭였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서영 씨를 찾아낼 거예요. 나도요. 몇 번을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 약속과 함께 우리는 손을 잡았고 창밖의 정원을 바라봤어요.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어요. 늦은 계절에 피어난 우리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도 지지 않았고 추위가 와도 시들지 않았어요. 영원히 계속될 봄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했어요. 늦은 계절에도 우리 마음은 피어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그 증거처럼 남았죠.